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롤렉스 동호회 미대오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시계인 오데마 피게 로얄오크 15500 스틸 부티크 블루에 대해서 리뷰해 보려고 해요. 청판이죠. 사실 부티크 블루의 극한된 리뷰라기보다는 오데마 피게 로얄오크라는 시계랑 하이엔드 워치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자세히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시계 입문자분들이 시계 시장에 대해서 좀 접근이 쉬우시도록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좀 어려운 용어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풀이해서 리뷰해드리고 포스팅해드리는 편인데, 이번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약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걸 미리 고지하고 시작해볼게요. 어차피 시계에 관심이 없으시면 좀 보시다 끄실 내용이지만, 좋아하는 분들께는 이만큼 알찬 한 편도 없을 만큼 함축해서 꽉꽉 채워볼게요. 일단 오데마 피게 로얄오크는 오데마 피게를 대표하는 럭셔리 스포츠워치예요. 이 시계는 태생이 스포츠워치입니다. 진짜 더럽게 잘 찍히고 찍히면은 수리비 엄청 비싼데 스포츠워치. 오데마 피게 로얄오크는 상류층을 타겟으로 삼았거든요. 상류층을 타겟으로 요트, 승마 이런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을 위해서 출시했다고 하기에는 스틸로 만든 거예요. 첫 출시가 스틸 시계였어요. 당시로서는 상류층 타겟으로 스틸을 내놓는다는 게 되게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면 이 시절의 고급 시계는 무조건 금붙이가 들어가야 됐고요. 거기에 다이아, 루비 이런 보석 장식들이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출시 자체를 스틸로 하고 거기에 보석 하나도 안 들어간 스포츠워치. 근데 스포츠워치 자체도 약간 천대시 받았거든요. 서브마리너, GMT 마스터, 롤렉스에서 나온 이런 시계들도 약간은 드레스워치에 비해서 천대받던 시계였어요. 근데 상류층 타겟으로 스포츠워치를 내놨다고 보석도 없고 금붙이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시계가 과연 상류층 사이에서 먹힐까 하면서 의아해했는데, 굉장히 패기 넘치게도 롤렉스 서브마리너 10배의 가격으로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사겠어?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고급 시계는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후에 계속 발전시켜서 스틸뿐만 아니라 로즈골드도 출시를 하고 옐로우골드도 출시를 하고 여러가지 기술력을 넣어서 출시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2016년 SIHH 스위스 고급시계 박람회에서는 PPC를 내놔요. 로얄오크 퍼페추얼 캘린더. 퍼페추얼 캘린더라는 하이엔드 기술력이 들어간 시계인 거죠. 근데 로얄오크 PPC 출시가 2016인 거지, 오데마 피게는 원래 그 시작부터 하이엔드 워치 제작사였기 때문에 1875년 오데마 피게라는 브랜드를 내고 발표한 첫 작품부터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하나의 시계 안에 뚜르비용, 크로노그래프, 리피터, 그리고 퍼페추얼 캘린더가 들어갔었죠. 저한테 예전부터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이엔드 워치라는 게 비싸면 하이엔드예요? 아니면 인기 순위로 따져서 순위권 안에 들어야 하이엔드예요? 네, 둘 다 아니고요. 이런 기술력들을 하나의 시계 안에 담아낼 수 있는 브랜드들을 하이엔드 워치 제작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롤렉스는 당연히 하이엔드 워치가 아닌 거죠. 이 부분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튼 그러면 하이엔드 기술력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최정상 기술들을 몇 개 나열해보면은, 일단 뚜르비용은 중력에 의해 발생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계식 시계, 그러니까 오토매틱 워치에 포함되는 시계 장치 중에 하나로 1801년에 발명됐어요. 누가 만들었냐? 루이 브레게가 발명했어요. 최고의 기술력으로 평가받고 있고, 약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기술력이 들어가는 시계는 최고의 시계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이런 거는, 크로노그래프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보편화된 기술력이니까 넘어가고, 리피터는 쉽게 얘기하면 알람이 울리는 시계를 뜻해요. 알람 시계 그게 어려운 기술인가? 이게 쿼츠에서는 굉장히 쉬운 기술인데, 오토매틱 워치는 기계 장치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조그맣고 얇은 오토매틱 워치에 리피터를 우겨 넣어서, 그러니까 알람 소리를 넣는다는 게 또 엄청난 기술이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보통 하이엔드 워치 그러면 떠올리는 단어는 어디선가 좀 들어봄직하고 왠지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좀 시계에 대해서 잘 알아 보이는 기술인 뚜르비용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또 이 리피터도 그에 못지않아요. 이 리피터가 들어가면 그 시계 판매가의 뒷자리에 0이 하나 더 붙는 억대의 시계로 변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력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리피터는 그럼 누가 발명했냐? 그러면 이것도 루이 브레게가 발명했어요. 와, 브레게는 그냥 천재 그 자체죠. 시계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하이엔드 워치인 그 브레게의 브레게가 맞습니다. 그리고 퍼페추얼 캘린더는 뭐냐면요, 날짜창 있죠. 시계의 날짜창. 이거를 한번 맞춰두면 1년 12달 날짜 맞출 필요 없이 정확하게 1월부터 12월을 시계가 알아서 구분해가지고 저절로 돌아가는 장치를 애뉴얼 캘린더 기능이라고 불러요. 이 애뉴얼 캘린더는 제가 예전에 롤렉스 스카이드웰러 기능 중에 애뉴얼 캘린더가 탑재됐다라고 알려드렸었죠. 스카이드웰러 리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세요.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이 애뉴얼 캘린더 기능에서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바로 퍼페추얼 캘린더예요. 반대로 말하면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이 하이엔드급 기술인데 너무 복잡하고 비싸니까 그 아래급 모델에 넣으려고 만든 하위 호환 기능이 애뉴얼 캘린더라고 할 수 있어요. 퍼페추얼 캘린더는 1년이 아니고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2월, 그러니까 윤달까지도 인식하는 최정상급 기술인 거죠. 이거 발명가는 누굴까요? 설마 또 갓 브레겐가? 하시면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또 근데 브레게 스승인 레핀이 처음 만들었어요. 퍼페추얼 캘린더를요. 장 앙투안 레핀. 18세기에 만들어진 기능들인데 이게 전부. 그 중에 PPC의 하위 호환 기능은 의외로 역사가 많이 짧아요. 애뉴얼 캘린더요. 시계 브랜드 중에 파텍 필립이 1996년도에 바젤월드에서 발표하고 처음 장착시킨 기능이에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롤렉스가 스카이드웰러에 장착시켰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시계 안에 뚜루비용, 크로노그래프, 리피터, 그리고 퍼페추얼 캘린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간 시계를 시계 공학으로 구현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이 하나의 시계에 모였다 해서 그런 시계를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시계 공학의 최정상이라고 보는 거고, 이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으로 불리는 시계를 내놓는 브랜드들,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들을 보통 하이엔드 워치라고 부르죠. 근데 5대 시계 말고도 하이엔드 워치라고 불리는 시계들은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시계 시장의 후발대로 들어와서 굉장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리차드 밀이라든가 로저드 비라든가 그런 브랜드들도 있죠. 근데 시계 시장의 컴플리케이션이라는 기술을 처음 고안해낸 회사는 여러분 아시는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회사예요. 원래는 바쉐론이라는 회사로 시작을 했고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랑 동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쉐론 콘스탄틴이 됐죠. 컴플리케이션 기술이라든가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끝도 없어요. 그래서 좀 지루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가고, 갑자기 기술력 얘기랑 바쉐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리차드 밀은 2001년 처음 세상에 나왔고 로저드 비는 1999년이에요. 역사가 엄청 짧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빅5, 그 중에 바쉐론은 17세기에 나왔고 브레게도 17세기, 랑의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는 18세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아무리 하이엔드급 기술력을 가졌어도 시계 시장은 역사와 전통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막 유명해지기 시작한 시계 브랜드들이 그들과 역사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년의 역사 정도는 필요한 거죠. 한 세기 정도는 지나야 돼요. 최초 제작자가 작고한 뒤에도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브랜드인가 입증을 해야 하는 시간들을 거쳐야 되죠. 후발대라고 여겨지는 롤렉스도 19세기 초가 스타트였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프랭크 뮬러라고 아세요? 프랭크 뮬러? 이 프랭크 뮬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류의 시계예요. 걔는 그 시작부터 점핑아워 방식의 뚜루비용 시계를 만들었고 하이엔드 기술력이랑 독특한 디자인 같은 걸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근데 이 프랭크 뮬러 시작이 언제냐면 1983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프랭크 뮬러를 찾긴 찾나요? 심지어 시리니 분들 중에는 프랭크 뮬러를 아예 모르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짧은 시계 브랜드가 갑자기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건요, 다 좋은데 그 인기는 갑자기 치솟은 만큼 언젠가 식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차드 밀 같은 시계, 내가 시린인데 돈 많아서 연예인들 차니까 나도 한번 차보자 하고 그냥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대충 차볼까 하고 몇 억 주고 사셨다가 이게 아주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각오하고 착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뭐 본인이 시계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거나 뭐 시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면 상관없겠지만 시린이 분들이 함부로 도전할 시계는 아닌 거죠. 저는 솔직히 리차드 밀이나 뭐 이런 거 디자인은 되게 좋아하는데 피가 너무 붙어있는 상태니까 지금 가격대에 리차드 밀이 가진 메리트는 과연 뭔가, 그러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프랭크 뮬러랑 좀 둘이 디자인도 좀 닮은 것 같고, 여튼 번외로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롤렉스랑 하이엔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기술력 부족 때문에 하이엔드 시장에 발을 딛지 않은 게 아니라 롤렉스는 애초에 하이엔드 제작사들에 비해 한참 후발대였어요. 1908년에 런칭했으니까. 까르띠에에서 최초의 손목시계가 발표된 연도가 1904년인데 그 이후에 런칭한 회사이기 때문에 롤렉스는 애초 진입 방향을 하이엔드 시장이 아니고 럭셔리급으로 잡고 시작한 브랜드예요. 그래도 롤렉스는 우린 오직 기술력만으로 승부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예쁜 시계를 만들어내고 마케팅으로 승부를 본 단일 기업 브랜드죠. 그러다 보니까 파텍 필립, 모데마 피게, 브레게, 바쉐론 콘스탄틴, 랑에 같은 하이엔드 제작사를 경쟁 상대로 시작한 게 애초부터 롤렉스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롤렉스는 되게 현명해요. 기술력을 자랑하려고 돈을 들이지 않고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정도까지의 기술력에만 완벽을 추구하려고 돈을 쓰고 최상류층에 극한된 마케팅이 아니라 그 아래 피라미드까지 타겟층을 넓히고 시장의 흐름을 읽고 돈을 걷어들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은 그리고 시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롤렉스를 솔직히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사실 롤렉스는 누가 뭐래도 판매율 1위 브랜드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시계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니라 그래서 롤렉스를 낮게 보는 시선은 솔직히 잘 이해는 되진 않습니다. 이게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오데마 피게로 돌아가자면 오데마 피게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모든 하이엔드 기술력을 회사 설립부터 가지고 있던 브랜드였는데 1970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전설적인 시계 디자이너 제랄드 젠타가 로얄오크를 디자인해준 시점부터 최정상급 시계 브랜드로 우뚝 섰죠. 여기서 제랄드 젠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오데마 피게 얘기하면 그 디자인이 빠질 수 없으니까요. 근데 리뷰가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데마 피게 리뷰할 때마다 이번 편 링크 걸어드릴 용도로 쓴다고 생각하고 한번 할 때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제랄드 젠타는 1931년생이고요. 23살 때 제네바에 들어가서 폴러루타라는 시계를 디자인했는데 이게 제네바의 대표적인 모델이 돼요. 그리고 1959년에 제랄드 젠타가 나이가 29이었거든요. 그때 오메가 컨스틸레이션 디자인을 싹 바꿔놔요. 오메가 컨스틸레이션 지금도 인기가 많죠. 무려 70년 이상의 인기를 지속시킨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1970년대 들어가서는 드디어 오데마 피게 로얄오크를 디자인하고 1976년도에는 파텍 필립 노틸러스를 디자인해요. 그리고 노틸러스 만들어낸 1976년도에 IWC 인제니어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불가리 비비를 디자인해요. 불가리 써있는 시계 있잖아요. 그것도 제랄드 젠타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리의 상징을 제랄드 젠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오데마 피게의 상징도 제랄드 젠타가 만들어냈고 파텍 필립 노틸러스, 파텍 필립 먹여 살리는 디자인이잖아요. 그것도 제랄드 젠타가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랄드 젠타 하면 불가리에서는 옥토 모델만 떠올리고 옥토만 만들어낸 줄 아는데 제랄드 젠타는 50년대부터 한 40년 동안 정말 엄청난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오데마 피게에서도 거의 20년 동안 나온 시계 모두 제랄드 젠타가 디자인한 시계가 많아요. 진짜 이 정도쯤이면은 세계 하이엔드 시장에 있는 굵직한 기술력들은 200년 전에 브레게가 다 발명하고 굵직한 디자인들은 제랄드 젠타가 전부 참여했다고 봐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아요. 여튼 오데마 피게 로얄오크는 이렇게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가 참여한 디자인과 최고의 기술력들이 들어간 그런 시계고 불과 한 6, 7년 전만 해도 경기 침체 이후에 계속 저평가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롤렉스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를 모르니까 극소수의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 제외하면 그냥 좀 관심 바뀐 시계, 외면받던 시계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는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이런 브랜드들이 사람들 눈이 높아져 가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롤렉스라서 오데마 피게, 파텍 필립, 리차드 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근데 그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수요층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죠, 어차피. 그리고 다시 시계 시장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사람들이 요즘에 모두 다 그렇잖아요. 더 떨어질 겁니다.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요? 그러면 그냥 경제 위기가 오잖아요. 금리 인상이 아직 남았잖아요. 빅스텝이 남았고 뭐 울트라 스텝이 올 수도 있다. 연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도 아직 멀었다. 시작도 안 했다. 부동산 침체 시작될 거다.
누구나 예상하는 말들로 앞을 내다보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관망세는 좋아요. 관망세는 좋은데 그럼 도대체 언제 살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진짜 좋아서 사느냐 아예 투자처럼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문제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이 꼭 시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인사이트 없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너무 남들 말하는 대로 더 떨어질게요 그러면 우르르 더 떨어진다던데요 하고 몰려가고, 오르면 그 대중적인 분위기가 대충 그런 것 같으니까 더 오를 거라던데요 하고 우르르 몰려가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투자를 하시려면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잘 하신 거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실제로 발로도 뛰면서 분위기도 살피고 동향을 살피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 부동산 투자는 약간 굉장히 신중하게 하잖아요. 근데 시계는 사두면 오른대 하고 대충 아무거나 사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계는 오히려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시계는 오르는 것만 올라요. 사실은 사람 눈 다 똑같거든요. 처음에는 난 이게 예쁘던데 하고 독특한 시계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많은 시계를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많은 시계를 여러 방면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안 좋아했을 것 같은 시계인데 이게 찾아보니까 되게 예쁘네, 갖고 싶네, 이렇게 될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눈이 높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계는 그 폭이 비슷해져 가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롤렉스 그러면은 서브마리너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롤렉스에서 데이데이트를 원하거나 데이토나를 원하는 경우는 젊은 남자분들, 그러니까 20대 남자분들로 치면 흔치 않아요. 그건 왜냐면 사람들 눈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죠. 보다 보니 점점 변하고 보다 보니 갖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를 사실 때는 부동산 공부하는 것처럼은 아니어도 어떤 게 인기 모델이고 내가 착용하면 어떤 느낌일까, 41mm라던데 나한테는 어느 정도의 착용감일까, 어떤 크기일까, 그리고 편할까, 어떤 옷이랑 어울릴까, 이런 거 정도는 공부하시고 시세 파악 정도는 본인들이 하시면서 구매하셔야 오르고 내리는 거랑 관계없이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시계를 주식 코인처럼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네이버에 롤렉스 동호회 치시고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 활동하세요. 기승전 롤렉스 동호회, 네이버 최고의 시계 카페. 정리해봅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런 시계, 오데마픽의 수량 조절로 부티크에서만 판매했던 부티크 블루, 이런 시계는 바꿔 말하면 한정판 개념이 되는 시계들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청판을 좋아하고 이런 스틸류를 좋아한다, 혹은 오데마픽을 차고 싶은데 금통의 가격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런 로얄오크 1500 부티크 블루, 이런 시계들 적정한 가격선이 찾아오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물이 참 예쁘고 수량이 많지를 않아서 유니크한 시계예요. 롤렉스나 까르띠에만 경험해보셨던 분들인데 오데마픽의 브레이슬릿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스틸로 접근해보셔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또 다른 만족감으로 시계를 착용하고 주무실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오데마픽의 로얄오크와 하이엔드 워치, 그리고 시계 시장 동향에 대한 리뷰를 마칩니다.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